새벽 3시 30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 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해물을 뚫고 끝도 없이 이어진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고 또 가장 아름답다는 다리, 바로 인천대교입니다. 그런데 늦은 밤, 이 다리를 지나던 운전자들은 가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덩그러니 서 있는 승용차 한 대.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시동도 걸려 있으며 심지어 블랙박스도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운전자만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홀린 듯 차를 세우고 그대로 난간 너머의 검은 바다로 사라지는 사람들. 다리가 개통된 이후 이곳에서 사라진 사람만 무려 80명이 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뉴스 사회면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미스터리입니다. 당국이 드럼통 1,500개를 설치하면서까지 막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다시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다리. 과연 인천대교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홀린 듯이 그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어야만 했을까요? 검은 주파수, 지금 시작합니다. 2023년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인천대교 상황실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다리 위에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사람은 안 보여요. 출동한 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늘 똑같았습니다. 차량은 갓길에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고 비상등만 하염없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지갑, 핸드폰, 신분증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사라진 건 오직 운전자뿐이었습니다. 경찰과 해경이 곧바로 수색에 나섰지만 인천 앞바다의 거센 조류와 흙탕물 때문에 시신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실종자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빈도수입니다. 이런 일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도 무려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9일에도, 22일에도, 그리고 며칠 전 새벽 3시 반에도 나이도, 성별도, 사는 곳도 다른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장소, 똑같은 방식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인천대교인가요? 한강 다리도 있고 다른 대교들도 많은데 왜 유독 이곳에서만 사람들이 증발하듯 사라지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다리에 서린 지독한 원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다리가 죽음의 다리라는 오명을 쓰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3일, 인천대교가 개통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그해 여름, 오후 1시 10분경, 믿을 수 없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리무진 버스 한 대가 인천대교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버스에는 기사를 포함해 2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죠. 여행을 떠나는 가족, 출장을 가는 회사원, 오랜만에 고국을 찾은 재미교포, 저마다의 설렘을 안고 공항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종 IC, 부근을 지나던 순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가던 소형차 한 대가 고장으로 멈춰섰고 그 뒤를 따르던 1톤 트럭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버스는 이 사고 현장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버스는 굉음과 함께 다리의 가드레일을 종이장처럼 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리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무려 10m 아래 아스팔트 바닥으로 말이죠. 추락의 충격은 끔찍했습니다. 버스가 바퀴 쪽으로 떨어졌다면 충격이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버스는 공중에서 뒤집혔고 천장 쪽이 바닥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거대한 버스의 지붕이 바닥과 닿는 순간 차체는 샌드위치처럼 납작하게 찌그러졌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비명지를 새도 없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14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장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찌그러진 버스 사이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바닥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교량 추락사고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말합니다. 차가 하늘로 붕 뜨는 느낌이 들더니
눈을 떴을 때는 지옥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다리가 개통되자마자 14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간 이 사건이 어쩌면 인천대교의 피맛을 깨운 게 아니냐고 말이죠. 실제로 이 대형 참사 이후 인천대교에서는 알 수 없는 투신과 실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불러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괴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도 이 다리가 운전자를 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도로 최면 현상입니다. 인천대교의 길이는 무려 21km.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중에서는 국내 최장거리입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이개의 공간처럼 변합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바다뿐이고 보이는 건 끝없이 이어지는 가로등 불빛과 도로의 차선뿐이죠. 운전자는 마치 시공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일정하게 반복되는 불빛, 타이어의 마찰음,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직선 도로. 이 단조로움이 운전자의 뇌를 멍하게 만들고 일종의 최면 상태로 유도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울함이나 충동이 제어 장치 없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차를 세운 사람들의 블랙박스를 보면 소름 끼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행 중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갓길로 향하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망설이는 모습도 없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조종당하듯 핸들을 꺾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침착하게 문을 열고 나갑니다. 마치 바다 너머에서 누군가가 손짓하며 부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이 미스터리한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도로관리당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전 그들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리의 갓길, 즉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들은 갓길을 따라 물을 채운 플라스틱 드럼통, 즉 PEP 방호벽을 무려 1,500개나 설치했습니다. 21km에 달하는 다리 전체를 드럼통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차를 댈 공간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죠. 효과는 있었을까요? 네. 잠시 동안은 투신 사고가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차가 설 곳이 없으니 멈출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드럼통들은 곧 치워져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갓길은 고장난 차량이나 구급차, 소방차가 이동해야 하는 비상공간이다. 그곳을 드럼통으로 막아두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더 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결국 1,500개의 드럼통은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드럼통이 사라진 그 갓길 위로 다시 비상등을 켠 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다리가 재물을 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막았던 숨통이 트이자마자 다시 사람들을 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이 더 공포스러운 건 지금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난간을 높이자니 강풍에 다리가 무너질 위험이 있고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자니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CCTV를 늘리고 인공지능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마음 먹고 차를 세우는 사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관제센터에서 차량이 멈췄다는 알람을 보고 출동하면 이미 운전자는 사라지고 난 뒤니까요. 특히 해무가 짙게 끼는 날이면 인천대교는 더욱 기이하게 변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달리다 보면 운전자들은 자신이 다리 위에 있는지 아니면 구름 속에 있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차를 세우고 저 난간 아래를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죠.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공허의 부름, 라펠 디 비드, 라펠 두 비드라고 부릅니다. 높은 곳이나 위험한 곳에 섰을 때 뛰어내리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충동. 인천대교는 그 공허의 부름이 가장 강렬하게 들리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2010년 그날 억울하게 죽은 14명의 비명소리인지 아니면 심연이 보내는 손짓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언젠가 인천대교를 건너게 될 겁니다. 해질녘의 노을이나 화려한 야경에 감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늦은 밤 혼자 그 다리 위를 달리게 된다면 절대 갓길 쪽을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마세요. 거기에 누군가가 버리고 간 빈 차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상등을 틱톡, 틱톡 켜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 차의 열린 문을 보게 된다면 절대 속도를 줄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 차의 주인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리 밑 어두운 바다에서 당신이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인천대교 위에는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그 바람 사이로 80번째, 81번째 운전자의 차가 주인 없이 멈춰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은 주파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도시의 괴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추적해 주세요.